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마케팅의 3대 원칙입니다. 예, 제가 만들었어요. 네. 네가 어떤 놈인데 만드냐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동안의 스타트업 육성 경험치 한 1500팀 가까이 되는 팀들을 만나고 육성하고 투자까지 시키면서 했었던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얘는 어떤 목적이라고 그랬죠? 예, 어떤 메시지로 고객한테 다가가느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방향성이 계속 흔들리실 거예요. 왜? 앞에서 일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사업을 꾸준히 명확한 목적을 갖고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부대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좁고 뚜렷한 시장과 고객. 네. 어떤 시장과 고객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즉 위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나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즉 좁게 가져가야 돈을 덜 쓰고 훨씬 효과를 높이면서 그들을 여러분들의 팬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필요한 시장에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는 거. 예, 돈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좁은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로 이들한테만 갖고 있는 자원을 쏟아 부어서 최소 이들만이라도 내 편을, 즉 내 팬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대 원칙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하신 팀들 중,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창업가분들 중에서 만약에 시장 진입 이후 단계에 지금 스케일업 단계시다 하면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스케일업을 하셔서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계속 런칭을 하셔도 어차피 처음에 내보내는 이 제품 서비스는 시장 진입 전략, 마케팅 전략에 맞춰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커리어를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대카드캐피탈 다닐 때 최소한 제 담당으로 전액은 아니지만 제 담당한 금액 플러스 제가 이제 그 매체 비서부터 그걸 정산하는 역할, 플랜 기획까지 잡았었거든요. 돈 정산을 위해서. 450억을 썼던 경험을 가지고도 450억을 썼지만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나갈 때 혹은 기존 제품 서비스의 마케팅 전략을 짤 때조차도 요 세 가지는 거의 지켰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투입한 자원에 대해서, 즉 쉽게 말하면 돈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요. 극단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큰 회사에서 돈을 마구잡이로 쓸 때조차도 그 돈을 쓴 만큼 뽑아내는지를 항상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까지 너무 어려워서 오늘 수업에서 오늘 특강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450억을 써도 450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전제가 깔려야 그 돈을 쓸 수 있었어요. 하물며 돈이 훨씬 적은 스타트업들은 더 꼼꼼하고 까다롭게 이 원칙을 지키시면서 돈의 효율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뒤에 예시를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어떤 예시를 할까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볼까요? 픽사도 갖고 왔고, 비비고 갖고 왔고, 배민, 데이트팝도 갖고 왔고요. 72초 갖고 왔고, 네모닉도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큰 회사 얘기가 낫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조금 작은,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스타트업 중에 한 군데를 예시를 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접착식 메모 프린터인 네모닉을 예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모닉 제품 혹시 아시나요? 만약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쇼핑몰 사업을 병행하시는, 사업 포트폴리오에 쇼핑몰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휴지통 같은 포스트잇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요. 이 박스가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잇 정도 사이즈의 종이를 출력을 해줘요. 휴대폰이든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어떤 걸로 접속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프린트 아이디어스처럼 이렇게 예쁘게 뽑아줍니다. 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일단 디자인과 저 지금 광고, 문구, 스타일을 보게 되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면은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자인과 색깔부터 모든 게 다 일관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저거는요. 내가 원할 때 어느 순간이든 급하게 혹은 가볍게 A4 용지까지 크게 해가지고 일일이 자르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출력을 해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프린터기를 표방을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조금 더 비싼 이건 가로겠죠. 그걸 넣지는 않았고 조금 더 비싼 이 프린터에 넣는 종이를 쓰더라도 내가 원할 때 빨리 캐주얼하게 예쁜 프린터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좁고 뚜렷한 시장과 고객은 누굴까요? 처음에 런칭했을 때는요. 제가 히스토리를 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런칭했을 때는 그거를 바로 필요로 하는 이 디자인 보시면 감이 오시겠지만 20대, 30대의 싱글 여성분들인데 사무직이 메인 타겟이었습니다. 저렇게 예쁘게 쭉쭉 뽑아서 다이어리 같은 데 붙여서 쓰시라고. 이해되시죠? 딱 그들한테만 포커싱을 해서 처음에 광고를 쏟아 부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과 고객을 딱 한정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만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즉, 그럼 광고 같은 게 어디에 나갔을까요? 그녀들이 모여있는, 특히 그런 분들이 예쁘고 귀여운, 즉 당장 필요하거나 꼭 이게 없으면 생활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좋은 제품을 사고자 하는 그리고 예쁜 디자인과 예쁜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약간 그 여성용 패션이라든가 그런 그 사이트나 잡지 그런 데 중심으로 언론서부터 광고를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일관성이 있죠. 네. 이건 시장 진입 단계 초기 때 네모닉의 초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모닉 예시를 드는 거는 이따가 후반부에 One More Thing이라고 하나 더 팁을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사실 너무 이제 수업 느낌이잖아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조금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스타트업 창업을 하시는 분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움직인 대로 되지 않은 법도 있죠. 그래서 네모닉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했어요. 비교적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메인으로 가장 요즘 이 제품을 많이 사는 고객들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의외였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대 원칙에 의해서 진입을 해서 들어가서 자리 잡았는데 데이터를 막상 받아서 누가 많이 샀는지를 분석을 해본 결과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셨다고 합니다. 특히 패션 쇼핑몰을 비롯 직접 아주 큰 쇼핑몰 말고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제품까지 회사 내에서 직접 포장해 가지고 보내셔야 되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셨다고 해요. 왜일까요? 하나하나 쪼개 가지고 그 메시지를 넣어서 보통 쇼핑몰에서 물건 사보시면 그런 케이스 있으시죠? 가끔 손글씨든 프린터든 종이에다가 저희 고객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 용도가 터졌어요, 사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스타트업은 피보팅서부터 새로운 고객군, 더 큰 고객을 만나면 살짝 변해야 되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빨리 다양한 메시지로 예쁘게 뽑아서 바로바로 붙여서 보낼 수 있는 으로 살짝 컨셉이 바뀌고요. 좁고 뚜렷한 시장과 고객은 기존 고객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약간 서브로 빼놓고 쇼핑몰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들한테만 판다는 의미 아니에요. 서브로 원래 하던 고객들이 살짝 빠졌을 뿐이고 주로 수익을 내주는 분들은 쇼핑몰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됐다는 거죠. 한국뿐이 아니라 글로벌로. 그리고 필요한 시장에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쇼핑몰이 들어온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당연히 줄이고 쇼핑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실 수 있는 커뮤니티라든가 혹은 그런 분들이 교육을 또 받으러 다니시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주로 홍보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지금은 엄청 잘 나가요.
스타트업 베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과 와닿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